네, 안녕하세요. 올라타TV의 김선생입니다. 네, 요즘에 참 너무너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신차 출시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정말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바쁜 와중에 이 차는 한번 꼭 내가 직접 안내를 한번 드려야겠다 싶은 차량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그 차, 카니발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인기가 많은 모델 중에 하나죠. 페이스리프트가 좀 되면서 인기도 그만큼 많이 끌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직접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직접 찾아가서 들어가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오죠. 그만큼 인기가 있는 모델이고 주력으로 밀고 있는 차량이라는 이야기겠죠.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견적내기라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직접 한번 눌러서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선택이 어려우신가요? 나만의 카니발을 추천해 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천받기를 누르시면 가장 인기 있는 카니발로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바로 나올 수 있는 차량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는 정해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조금씩 인기 있는 모델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인 9인승 가솔린 모델로 한번 참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솔린을 한 이유는 연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저렴한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가솔린으로 진행을 했고요. 트림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 시그니처, 그래비티 외관도 조금씩 다르고 들어가 있는 내장재라든지 기본 장착 옵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나 프레스티지에서 노블레스로 올라갔을 때 금액 차이 자체가 대략적으로만 봐도 한 400만원대 후반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기본 옵션인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한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우리가 카니발 차량 하면 사실 블랙 아니면 화이트를 가장 많이 선호해 주시는데요. 은근히 아이보리 실버, 아스트라 블루, 판테라 메탈도 인기가 굉장히 요즘엔 많습니다. 가장 인기 많은 색상인 스노우 화이트 펄로 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은 토프라는 내장 색상 밖에는 선택이 안 된다는 점 인지해 주시고요. 선택 옵션에서는 이제 전자식 계기판을 사용하는 길게 12.3인치 클러스터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전자식 계기판이 들어간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 고객님들께서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컨비니언스 옵션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제 하이패스 자동 결제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하이패스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이패스 때문에 넣는 옵션이 아닙니다. 바로 그 옆에 가장 중요한 옵션인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 옵션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자동문 옵션이죠. 기존의 프레스티지 2023년도에는 파워 슬라이딩 도어라는 옵션으로 따로 있었죠. 그 옵션을 묶어서 출시가 됐습니다. 저는 이 옵션은 무조건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 옵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손으로 카니발을 연다고 하면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든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든 굉장히 불편합니다. 다음 중요한 거는 사실 모니터링 팩인데 후방 모니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서라운드 모니터가 나오냐 안 나오냐, 충돌 방지 보조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차이인데 안전사양 플러스 카니발의 차체의 길이 자체가 크기 때문에 여성 운전자시거나 운전을 좀 덜 해보신 분들, 그리고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좁은 골목길 가시는 분들, 주차를 좀 타이트하게 하셔야 되는 분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요즘엔 이 옵션을 넣고 있어요. 저도 이 옵션만큼은 90만원이라는 가치가 있지만 그 90만원의 가치 이상을 뽑아낼 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필히 넣으시는 걸 사실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카니발 주문을 넣는다면 이렇게 클러스터, 컨비니언스, 모니터링 팩 이 세 가지 옵션은 프레스티지 등급에서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알아볼 거는 스타일 옵션인데요. 이거 LED 헤드램프, 포크 램프, 턴 시그널, 리어 콤비네이터, 콤비네이션 램프, 그리고 19인치 휠,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예요.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 트렁크 문을 자동으로 여는 거거든요. 요것만 있으면 내가 넣겠어. 근데 LED 램프에 휠도 업그레이드 되고 140만원이라는 옵션이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스타일 옵션은 좀 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짐을 실을 일이 많거나
야간에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 시한성이 좀 있으셔야 되는 분들, 또 난 트렁크 손으로 열면 너무 불편하다, 골프백도 많이 넣어야 하고 업무 용도로 실어야 될 것도 많고 특히나 차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옵션 꼭 필수적으로 넣으셔야겠죠. 다음 옵션은 드라이브 YG 옵션이고요.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교차로에서 교차 충돌 방지 보조, 내가 후진하고 있을 때 뒤에서 차가 오고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인지해 가지고 지능적으로 딱 멈춰주는 그런 안전 사양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도 또 사실 패키지 옵션이에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충돌 방지 보조를 해주고 반자율 주행 옵션이 추가가 되고 그런 부분인데, 사실 운전을 좀 오래 한 저로서는 크게 필요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구태여 충돌 방지 보조 옵션이 있는, 이거는 사실 핸들을 떨림이 있거나 잡아주는 게 크기 때문에 나는 그냥 굳이 정말 안전운전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태여 포함해야 될 옵션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이 스타일 옵션도 끼고 드라이브 YG를 끼는 풀 옵션이 되어도 노블레스나 시그니처 등급까지 올라가는 것보다는 저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넣으셔도 충분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옵션 스탯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옵션 선택을 하면 액세서리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프레스티지 등급이고 가장 낮은 등급이기 때문에 순정 액세서리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후성 모니터라든지 사이드 스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견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량 가격이나 나오는데요. 3,470만원짜리 차량에서 옵션 3가지 제가 추천드렸던 거 클러스터 컨비니언스 모니터링 팩을 추가하니까 260만원이 추가가 돼가지고 3,738만원, 4천만원 아래로 좀 맞추게 됐습니다. 풀옵션 추가하게 되면은 4천만원 가량의 차량가가 나오게 되겠죠. 지금 옵션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탁송료랑 뭐 구매 혜택, 결제 금액, 뭐 초기 비용 이렇게 나오는데, 면세 구분 및 등록비 같은 경우에는 한 250만원 정도의 초기 비용이 필요합니다. 취등록세라고 하죠. 그리고 결제 금액이라고 해서 인도금이라고 하면 현금 일시불 기준으로 3,739만원이 발생을 하고요. 전액 할부로 내가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개월수 나누기 할부 이자를 곱해 주시면 내가 월에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나오는데, 현재 할부 이자는 한 6%대, 그리고 많게는 8%, 9%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렌트 리스 금액 같은 경우에는 리스는 현재 금리가 조금 높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렌트는 보험료랑 취등록세랑 이런 초기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50만원대 중반 정도의 금액이 산출이 되고 있는데요. 뭐 옵션을 좀 추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한 60만원까지는 봐주시는 게 좋겠죠. 리스로 진행한다 보통은 렌트보다 한 10만원 저렴하다라고 알아주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렌트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리스보다는 장기 렌트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있는 시국이고요. 왜냐하면 금리가 좀 많이 높아지기도 했고, 그만큼 리스사에서 판단했을 때 신용 점수나 이 사람의 부채의 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 유동성이 그만큼 심하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리스보다는 렌트로 조금 안정적으로 초기 비용 없이 진행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카니발 9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경차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로 진행했을 때 10% 부가세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죠. 뭐 장기 렌트로 진행했을 때는 원렌탈료의 10%가 부가세 포함가기 때문에 빠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금액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현재 이제 고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옵션 문의가 많은 거, 가장 라이트한 차량으로 좀 가지고 왔는데, 뭐 노블레스로만 들어가게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프레스티지에 있는 것들에 포함되는 건 물론이고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안내를 한번 받아보시고, 제가 가격표는 영상을 통해서 한번 쭉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가격표에 나오면 프레스티지에 뭐가 있고 노블레스에 뭐가 있고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서 옵션 선택하실 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하게 된다면 저는 이 3가지 옵션 추천드리고, 나머지 옵션까지 포함을 해도 굳이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다 라는 것까지 안내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카니발 차량, 이번에 새롭게 페이스리프트된 카니발 차량에 대해서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 금액대가 일단은 너무너무 저렴한 편이에요. 동급 세그먼트에서 소렌토나 산타페로 이 정도 스펙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조금만 넣어도 4천만 원이 훌쩍 넘어버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솔린으로 조금 드라이한, 조금 컴팩트한 옵션으로 나왔기 때문에 가솔린 차량도 인기가 많은 상황인데, 옵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제가 패키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편의상이라든지 운전자의 품질 개선, 퀄리티 향상에 굉장히 힘을 많이 쓴 게 보입니다. 인테리어나 인포테인먼트나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기대가 앞으로 더 많이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사랑을 좀 많이 해주시면,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올라서TV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저 김 선생이 직접 한번 상담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조금 더 좋은 차량으로 가지고 와서 상세한 설명 같이 견적 짜면서 지금처럼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서TV 김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